야, 이 개자식아. 남의 아내를 함부로 꼬셔서 더러운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회사 다니고 있었어. 이봐요, 제발 진정하세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속았다고요. 뭐, 속았다고? 내가 유부녀랑 바람을 피운 게 사실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난 정말 그녀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나뿐만 아니라 아무 남자에게나 가랑이를 벌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나는 바보처럼 내 아내를 믿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놈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뭐야? 윤 코치가 유부녀랑 바람났다고? 와, 진짜 더럽다. 그래, 이 놈이 감히 내 아내를 유혹해서 온갖 짓을 다 했어. 이런 인간이 회사에서 뭐? 스포츠맨 정신. 개소리 집어쳐. 나도 이제 모든 걸 잃었다고요.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요. 마누라 관리를 잘했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서 사시다가 호주로 나가 몇 년을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이도훈님께서 직접 겪은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꼭 구독과 알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씨는 42세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 차지연, 39세입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녀가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보조개가 사랑스러웠고 작은 일에도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그녀의 그런 따뜻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였고 결혼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다정하고 세심하게 가족을 챙기는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자신의 딸, 5살의 이예나 양입니다. 예나 양은 도훈 씨의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도훈 씨는 아침마다 예나 양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예나 양은 작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빠! 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도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유치원에서는 뭐 했어? 오늘 미술 시간에 아빠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어? 왜? 아빠 얼굴이 동그랗게 그려졌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동그랗지 않고 네모난 얼굴이래요. 예나 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깔깔 웃었습니다. 도훈 씨는 딸을 품에 꼭 안으며 저 작은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예나 양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상이 점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의 아내 차지연 씨는 7년 전부터 꾸준히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출산 후 건강을 위해 시작한 배드민턴이 점점 그녀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운동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몸도 개운하고요. 처음엔 아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주말에도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는 걸 보면서 아내가 좋은 취미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운동을 다녀온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잔뜩 들떠 있는 듯 보였고 가끔은 동호회 사람들과 뒤풀이를 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몇 번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슴 한편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의심하지 말자. 지연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도훈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서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오른쪽 뺨과 눈가에는 짙푸른 멍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살짝 터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놀란 목소리로 묻자 아내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아, 그냥 배드민턴 하다가 실수로 상대랑 부딪혔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도훈 씨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도 얼굴에 이렇게까지 심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할까요? 배드민턴 하다가. 그런데 왜 이렇게 멍이 심해? 운이 나빴나 봐요. 공을 받으려고 뛰어가다가 상대랑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아내는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도훈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목과 팔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아내의 팔에서 선명한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서 다친 거야?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배드민턴 치다가 넘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도훈 씨의 눈에는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모습, 불안하게 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어. 도훈 씨의 가슴 한쪽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다치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태도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도훈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예나 양이 도훈 씨의 곁으로 와서 작은 손을 그의 팔에 살짝 얹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고 있어요? 도훈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풀고 예나 양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냐, 우리 공주님. 아빠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아빠, 엄마 아파요? 왜 엄마 얼굴이 멍들었어요? 예나 양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도훈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자라길 바랐는데 벌써 엄마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한 걸까요? 정말 단순한 사고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도훈 씨는 점점 커지는 의심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잦은 부상과 불안한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다쳤고 그때마다 얼버무리듯 변명하는 모습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도훈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문득 소파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아내는 자기 전에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곤 했는데 오늘따라 거실에 그냥 두고 잠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설마 내가 의심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 한참 망설였지만 이미 의심이 싹튼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떴지만 다행히도 도훈 씨는 아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먼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몇 개의 대화창이 눈에 띄었고 그 중에서 동호회 윤 코치라는 이름이 도훈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코치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강습을 담당하는 코치였습니다. 도훈 씨도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깔끔한 외모에 친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입었던 그 옷 너무 야했어.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일부러 너 보라고 입은 거야. 빨리 보고 싶어. 남편은 모르는 거지? 당연하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라. 이번 주말에도 가자. 너가 위에서 했을 때 난 미치는 줄 알았어. 자기도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그런데 조금만 더 빨아줘. 순간 도은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가슴이 요동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동안 아내를 믿어왔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자신을 아내는 이렇게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미친. 도은 씨는 분노로 손에 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도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늘 따뜻한 미소를 짓고 힘들 때면 조용히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었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우리 예나 아빠 요즘 너무 멋져졌어 하며 장난도 걸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아내가 거짓말이야. 지금 보고 있는 이건 다 거짓이야. 도은 씨는 절망감과 아내의 배신감,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때 도은 씨에게 정말 힘을 내시라고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도은 씨도 여러분의 성원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은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보자.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똑똑히 응징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은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담긴 메시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라. 아내가 윤 코치에게 보낸 이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가. 매일 땀을 흘리며 일하고 예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아내는 그런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내연남과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아내와 내연남에게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고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윤 코치 체육관을 입력하자 그의 소속 체육관과 지도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순간 회사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스포츠 용품 본사 근무. 이건 기회였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은 씨는 단단히 각오를 다진 채 윤 코치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점심시간이 다가오는지 직원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 코치. 그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운동을 오래 해온 듯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보기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은 씨가 보기엔 그저 비열한 불륜남일 뿐이었습니다. 윤 코치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서 도은 씨의 가슴속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개자식이 감히 내 아내랑 바람을 피워. 도은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침없이 윤 코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의 멱살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감히 내 아내랑 그런 짓을 해.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코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도은 씨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도은 씨는 더욱 강하게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놓으세요. 놓으라고? 내가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운 주제에 도은 씨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당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코치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최대한 침착한 척하려 했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오해라고. 도은 씨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해야? 이 더러운 놈아. 내가 내 아내한테 보낸 메시지야. 내가 없으면 못 참겠다고? 우리 집에서 나 몰래 그런 짓을 했다고. 윤 코치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윤 코치 바람났어? 결혼한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저 아저씨가 남편인가 봐. 도은 씨는 윤 코치의 넥타이를 더욱 거칠게 잡아당기며 씩씩거렸습니다. 내 상사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더러운 짓을 했는지 전부 말할 거라고. 윤 코치는 다급하게 주변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안으로 들어가자고? 내가 뭔데 이 상황을 조종하려 해? 하지만 도은 씨는 주위의 시선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꼈고 결국 큰 소리를 내기보다 직접 대면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사무실로 가서 제대로 따져보자. 윤 코치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도은 씨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도은 씨는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 들어가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모든 걸 밝혀낼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윤 코치는 도은 씨를 향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이건 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도은 씨는 이를 악물고 윤 코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내 놈 때문에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아냐? 내가 내 아내랑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윤 코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꾹 다문 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내 놈 인생 제대로 망가뜨려 줄 거야. 각오해라. 그렇게 도은 씨는 복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 코치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도은 씨는 주먹을 불끈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성을 유지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윤 코치는 책상 앞에 서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도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잘못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모든 사실을 들키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다 알고 왔다. 도은 씨는 의자를 발로 밀어젖히며 단단한 눈빛으로 윤 코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한순간이라도 변명이라도 늘어놓으려 한다면 주먹이 먼저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윤 코치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랑 내 안에 관계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 안에 동호회에서 또 다른 놈이랑도 바람났더라. 도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처음엔 나도 몰랐어. 나름대로 진심이었거든. 근데 윤 코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호구였던 거지. 그는 피식 웃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녀가 나만 바라보는 줄 알았어. 하지만 얼마 전에 알았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놈이 있다는 걸. 그 순간 도은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제대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같아? 그럼 내가 직접 물어봐. 윤 코치는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도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내 아내한테 그렇게 매달렸겠어? 그의 말에 도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모자라 그마저도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내를 폭행한 이유도 그 때문인가? 도은 씨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윤 코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화가 났지. 내가 바람 피운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똑같이 당한 거였거든. 도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그저 한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이런, 그는 분노의 치를 떨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 신뢰, 희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였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가던 기억.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웃었던 순간들. 아내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감촉.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계속 만난 거야? 도은 씨는 다시 한번 윤 코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으니까. 그리고 알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그럼 이제 와서 이걸 나한테 털어놓는 이유는 뭐야? 윤 코치는 한참 동안 도은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 내가 계속 몰랐으면 더 비참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은 씨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개 같은 저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가 평생을 바쳐 함께 살아가려 했던 여자는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차라리 아내가 한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그 사람과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심정을 다잡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윤 코치는 묻지도 않았지만 도은 씨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한테 직접 확인해야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은 씨는 회사에서 나온 후에도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현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어왔고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은 씨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7년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떠나 한 가지가 더 걸렸습니다. 예나, 사랑하는 딸, 예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예나는 정말 내 딸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5년을 알뜰살뜰 키워온 내 딸인데 절대 그럴 리는 없어. 하지만 어쩌면 불안한 예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전혀 닮지도 않았고 아내와도 닮지 않은 얼굴이 왠지 마음의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도은 씨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유전자 검사를 검색했습니다. 며칠 후 도은 씨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봉투 속에는 그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서 속 한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친 자 관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종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나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동안 그는 예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퇴근 후 문을 열면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던 아이. 잘 때마다 아빠, 사랑해. 라고 속삭이며 품에 안겨 잠들던 아이. 아플 때면 밤새 곁에서 간호하고 먹이고 입히며 키워온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는 종이를 구겨버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누구야, 대체 누구애야? 이제 그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찾아가 직접 따져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도훈 씨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내는 도훈 씨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물었지만 도훈 씨는 곧장 그녀의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아내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대체 누구애야? 도훈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도훈 씨는 더 이상 그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도대체 누구 애냐고. 대체 누구 애냐고. 그의 외침에도 아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마저도 이제는 진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는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나는 아직 어린 아이였기에 두 사람의 다툼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같은 가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농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내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폭로할 차례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내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보였고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들을 이야기는 너무도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도훈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연남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내연남의 아내가 문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밝고 단정한 분위기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리자 내연남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도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불쑥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녀는 당황하며 그를 말렸지만 도훈 씨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도훈 씨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 그녀는 불길한 기운을 느낀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바람났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이걸 봐. 도은 씨는 준비해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녀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읽었습니다. 부친자 관계가 아니다. 그녀의 입술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도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키울 차례야. 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키울 차례라니. 내가 지금까지 키운 딸이 내 남편의 딸이니까. 그녀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리 없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도은 씨는 냉정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거짓으로 했을 것 같아. 내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내 남편의 자식이었다고. 그녀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살았던 거야?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당신이 키웠다고요? 그래, 도은 씨는 짧게 대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키울 차례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거의 기절할 듯 휘청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혼이야. 그녀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이 남자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요? 그녀는 이제 남편을 향한 분노로 눈을 이글거리며 물었습니다. 도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배트민트 코트에 있겠지.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도은 씨를 향해 절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걸 보고도 아직도 부정할 수 있는지.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며칠 후 도은 씨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이혼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윤 코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 도은 씨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 코치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너한테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러 온 거냐? 그는 가만히 도은 씨를 바라보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랑 내 아내 3년 전부터 사귀었어. 뭐?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냥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말투는 씁쓸했습니다. 너랑 살면서도 나랑 3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어. 윤 코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그리고 그는 도은 씨를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 딸 내 딸도 아니야. 도은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 입에서 나온 건 겨우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아이 내 딸도 아니라고. 윤 코치는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허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내 핏줄도 아니야. 그 순간 도은 씨는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 코치는 힘없이 웃으며 마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내 나만 만난 게 아니더라. 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그 순간 도은 씨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몇 명이랑 바람을 피운 거냐고? 그가 이를 갈며 소리쳤지만 윤 코치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내가 안 건 단 한 가지야. 그는 도훈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여자한테 당한 거야. 절망과 허탈감 속에서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여자한테 당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한 명과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중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채 임신을 한 것이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엉켰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절망. 도훈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윤 코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키운 그 애는 대체 누구 딸이었을까? 윤 코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윤 코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도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똑같이 남았네. 그의 얼굴은 깊은 피로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잘 살아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자 도훈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살라? 이제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가족도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모두 버리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은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